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여름철 더워서 다들 어딘가로 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물건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과 마음도 풀 가동을 멈추고 가끔은 쉬거나 휴식을 안겨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휴식의 한 방법으로 읽고 싶은 책 쌓아놓고 독서에 빠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17세기 명문장가 김득신이 있습니다. 김득신은 충북 괴산집의 자그마한 서재에 억만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10,000번 이상 책을 읽지 않으면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집에는 그가 평생 10,000번 이상 읽었다는 글 36편의 목록에 걸려있다는군요. 자, 우리도 책상에 놓인 작은 공간에 서재의 이름을 달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공간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는 거, 멋진 피서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가 김미월 씨의 소설 유통기한을 함께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소설가 김미월 씨는 1977년 강릉생입니다. 고려대 언어학과 그리고 서울예대 문창과 출신입니다. 2004년 세계일보를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소설집 서울 동굴 가이드를 올해 출간을 하셨군요.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월 씨. 예, 안녕하세요, 김미월입니다. 네, 소설 가이드가 올해 나왔어요. 네. 나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정확히 5월 25일에 출간됐습니다. 네, 마음 뿌듯하시고 또 설레는 그런 여러 기분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뿌듯하고 설레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소설집 이 서울 동굴 가이드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작품이겠죠? 유통기한. 예. 어떻게 쓰여진 작품입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경수라는 남학생이 위안부 할머님들을 이렇게 찾아뵙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제가 경수처럼 우연한 계기에 할머님들을 계속 찾아뵙게 되었었어요. 아, 직접 체험이 있는 거군요. 네. 예. 근데 제가 아무래도 할머님들이 위안부라는 엄청난 참혹한 과거를 가지셨으니까 보통 할머님들과는 뭔가 다를 것이다 하는 어떤 불순한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막상 할머님들과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보니까 보통 할머님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고 어떤 일종의 안도이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더 지나고 더 친해지니까 이분들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할머님들이 중국에 가끔 다녀오시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중국에 한 달간 갔다 오겠다 그러고 가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셔서 예. 제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그냥 한 달 갔다 온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아주 중국으로 살러 가셨더라고요. 영국 귀국, 그러니까 영국이 그냥 중국으로 되돌아가 버리신 거군요. 예,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외로워서. 예, 여기 소설에 나온 것처럼 중국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되게 허무하고 슬프고 놀랍고 그래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쓰기 시작한 것이 이 소설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역사의 경랑이나 커다란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 타인들은 오로지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데 본인들은 그거 괴롭다는 거죠. 네. 그냥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원하는데 예. 본인들에게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모습 말이죠. 네. 자, 김희열 씨 기다려 주시고요. 네. 드라마 감상하고 얘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 김미월 씨의 소설입니다. 유통기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째, 셋째 주의 목요일 오후 2시는 늘 빨리 돌아왔다. 경수는 습관대로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또 신문을 넣었잖아.
아, 이 자식 정말 끈질기네. 신문 사전이라고 붙여놓은 지가 언젠데? 아, 뭐야.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건가? 구독료 받으러 오기만 해봐라, 이 자식.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들을 방문하는 나들이는 그의 선배 몫이었다. 선배는 할머니들을 한 달에 2~3차례씩 2년째 방문하고 있었다. 경수야, 부탁 있어. 무슨 부탁인데? 나 한 달에 2번 할머니들 집에 방문하는 거 알지? 근데 6개월만 네가 대신 가주라. 아, 뭐? 난 그런 봉사 못해. 소질 없어. 별거 아니야. 그냥 2~5시간쯤 앉아있다가 오면 돼. 선배, 거긴 왜 가? 어떤 마음으로 가? 나도 몰라.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못 그만두겠더라. 근데 신기한 게 가기 직전까지 진짜 귀찮은데 막상 도착해서 할머니들 얼굴 보면 잘 왔다 싶어지는 거 있지? 아, 그럼 뭐 교회 가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경수는 얼떨결에 그녀의 청을 수락했다. 근데 선배는 무슨 일 있는 거야? 어디라도 가? 나 뉴욕 가. 뉴욕? 아니, 갑자기 왜? 잊고 싶은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잊고 싶은 과거였던 남자가 뉴욕에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경수는 그 소년의 이야기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 정말 너 보면 왕 스트레스 받아. 야, 넌 대체 못하는 게 뭐야? 하여간 세상은 불공평하다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지. 공부도 전교 상위 2% 안에 들지. 운동도 잘하지. 운동도 그냥 잘하는 정도냐? 100m를 12초에 주파하는 실력이잖아. 각종 100일장, 사생대회, 영어 토론대회, 정보와 능력 경진대회. 얘는 그냥 무슨 대회든 나갔다 하면 상을 받아. 아유, 그만들 해. 하여간 부럽다 부러워. 넌 엄마 아빠가 엄청 잘해주지. 못하는 게 없으니 말이야. 소년의 다재다능함은 집에서도 보란듯이 발휘되었다. 소년은 잔고장을 일으키는 가전제품들을 드라이버 하나로 제압했다. 다 죽어가는 화초들을 살려냈다. 그뿐이 아니었다. 엄마! 이 김치맛 좀 보세요. 제가 담궈봤는데 이제 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간이 맞구나. 맛 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엄마, 기분 좋죠? 아이, 좀 웃어보세요. 난 엄마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네가 딸이라면 내가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엄마는 웃지 않았다. 소년은 더욱 노력했다. 상위 1% 안에 들기 위해 100m를 11초에 주파하기 위해 더 맛있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소년은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다기보다는 엄마를 웃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 무렵 소년은 동화 속에서 공주를 웃기는 데 실패하여 참수당하는 광대들의 꿈을 자주 꿨다. 엄만 통 웃지 않아. 내가 뭘 해도 통 기뻐하지 않아. 난 이제 지쳤어. 차라리 엄마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수능 시험을 치른 직후에 소년은 혼잣말을 했다. 그것은 진담이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농담도 아니었다. 엄마가 죽어버리자 소년은 정말로 편해졌다. 엄마가 이제야 웃네? 영정사진 속에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어. 이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 소년은 상복을 벗자마자 사흘을 내리잤다. 잠에서 깼을 때 그는 아침마다 제목을 만져보던 버릇이 없어졌음을 알아차렸다.
없어진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넌 못하는 게 뭐냐고 그부들을 놀라게 했던 많은 지식과 재능과 장기들을 그는 도박에 건 사내처럼 모조리 잃었다. 할머니, 잘 계셨어요? 아유, 근데 또 절 김가라고 부르시게요. 제발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경수요, 경수. 이름이 외우기 어렵잖아. 그냥 김가가 좋다. 할머니들은 우리말에 서툴렀다. 어릴 때 고국을 떠나 중국에서 50여 년을 살았으니 우리말보다 중국말에 능한 것도 당연했다. 아, 어두워. 실내가 어두우니까 밤 같아요. 저 불 좀 켤게요. 효심아, 전기세 나가잖아. 신축 빌라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은 흐린 날에도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았다. 난방비를 아낀다고 추운 날에도 밤에만 보일러를 가동했다. 그러나 경수는 그녀들을 안쓰럽게 여기지 않았다. 할머니들의 집은 경수의 집보다 훨씬 넓고 아늑했다. 야, 할머니들 집엔 좋은 게 참 많네요. 32인치 완전 평면 텔레비전에 디지털 도어록에 화장실, 비데. 이거 다 누가 해준 거예요? 아유, 교회 사람들이 부득부득 들여놔 줬다. 아유, 부담스러워 죽겠어. 교회 나오라고 이것들 다 놔준 거다. 자자자자자. 김가 학생. 예. 반야 신경 좀 읽어줘. 이 책도 침대 밑에 숨겨주고 몰래 보는 거야. 교회 사람들 보면 난리 나. 자, 보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 시조견 오옹개공. 어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모두 사과. 선배의 말대로 그가 할머니들의 집에서 하는 일은 별거 아니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방문한다. 반야심경을 읽어준다. TV를 본다. 저녁을 함께 먹는다. 그게 다였다. 김가 학생, 밥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들이 차려낸 반찬들은 씹지 않아도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만큼 기름투성이었으나 경수는 밥을 2공기 비웠다. 그러나 디저트로 나온 것은 역시 그녀들의 말다툼이었다. 경수는 자주 그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소년은 명문대에 입학했다. 20살. 이제 청년이 된 그는 전공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누구와도 친해지려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동아리에도 관심이 없었다. 청년의 학점은 그의 시력보다 낮았다. 그의 인간관계는 공중전화 부스만큼 좁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그는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과 사무실에 들렀다. 본가나 잔디 말이야. 니네 아버지가 까셨다며. 나 아버지 없어. 어? 우문현답이네. 청년이 돌아서자 문가에 서 있는 여학생이 보였다. 그녀는 짧게 친 커트머리에 얼굴이 휘었다. 왼쪽 뺨에만 보조개가 패어 있었다. 야, 이게 누구냐? 보조개. 너 언제 왔어? 야, 진짜 오랜만이다. 반갑다. 야, 반갑다. 야, 악수하자, 악수. 야. 난 왜 대학에 다니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다니고 있잖아. 차라리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게 낫겠어. 근데 저 여학생은 누구지? 그래, 저 여학생이 누군지 알아본 뒤에 휴학해도 늦지 않을 거야.
햄하고 소세지 유통기한 좀 고쳐놔.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햄의 유통기한은 지난달 말일까지였다. 소시지의 포장지에는 열흘 전의 날짜가 찍혀 있었다. 경수의 발 앞에 햄 2상자와 소시지 1상자가 쌓였다. 그 옆에는 50배로 희석한 옥살산 용액이 든 병이 놓여 있었다. 사장님.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요? 괜찮아. 어차피 한번 훈제된 거라 날짜 좀 지나도 돼. 그게 진짜 상하는 시기는 유통기한 1-2달 후야. 네가 봐서 포장자 안에 습기가 없으면 그냥 날짜 찍어. 네. 전에 하마터면 걸릴 뻔한 적 있긴 있다. 참, 우유팩 날짜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날짜를 고쳤는데 그거 먹고 배탈 났다는 거야. 상한 우유 팔았다고 고발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아이 참, 정말 진땀 뺐다니까 그때. 그래서 이젠 우유 따윈 손대지 않는다. 우유는 빨리 상하지만 햄이나 소세지는 유통기한 좀 지나도 끄떡없거든. 그래도 조심은 해라. 포장자 안에 습기 없는 것만 골라서 유통기한 고쳐. 알았지? 예. 그리고 이런 일 밖에 새 나가면 알바병 한 푼도 없다. 알았지? 네. 유통기한엔 과거의 시간이 없다는 게 마음에 들어. 과거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선배도 얼른 과거를 잊어. 아르바이트가 끝났다. 창고를 빠져나오자 곧바로 통조림 진열대가 나타났다. 경수는 무심코 손에 닿는 참치캔을 뒤집어 보았다. 유통기한이 2013년 1월 29일까지라 7년 후에 이걸 먹어도 된다 이거구나. 그때 난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아마도 이런저런 변화를 겪으며 나이 들어가겠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을까? 햇반, 라면, 김치, 3분 미역국. 야, 넌 어떻게 된 게 메뉴가 맨날 똑같냐? 에이 참. 야, 햄하고 소세지는 내 선물이야 이놈아. 젊은 놈이 육류를 좀 먹어야 기운이 나지 자식. 에이. 고맙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경수야. 네. 너 대학 갈 생각 없냐? 나중에 이렇게 유통기한이나 바꾸는 짓거리 안 하려면 젊을 때 공부 좀 해야 돼 자샤. 저 사실은 대학 다녀요. 네가 무슨 대학을 다녀 임마. 참나. 너 인제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알아? 글쎄요. 인제에 있겠죠. 그럼 그렇지. 이게 누굴 속이려고. 인제대학교 임마 김해에 있어. 겉도 모르면서 무슨. 헛붕 떨지 말고 앞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신문 사절. 집에 이르자 현관문 위에 4글자가 경수의 눈을 사로잡았다. 신문이 배달되기 시작한 지 한 달도 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신문 넣는구나. 근데 왜 신문 대금 받으러 오지 않지? 나 이 자식 만나기만 해봐라. 예. 가자. 8만 원?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국제전화를 한 3번 정도 걸었을 뿐인데. 너 돈 많이 드니까 전화하지 마. 내가 할게. 금요일 저녁 5시. 여기서 한국으로 거는 건 싸거든? 선배,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지내? 나 아주 바쁘게 지내.
맹기지 코스 다니고 있는데 발음 교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 맨하탄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맨해른 이래야 한다니까? 경수는 휴대폰 액정의 시계를 거푸 확인했다. 금요일 저녁 5시였다. 선배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3분, 4분, 5분. 여보세요? 김가 학산! 조할머니. 웬일이세요? 큰일 났다. 왕할머니 계단에서 넘어졌다. 예? 알았어요. 제가 곧 갈게요. 다섯 시 10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선배가 말한 금요일 저녁 5시는 뉴욕의 시간을 일컫는 것이었을까. 자, 할머니, 제 뒤에 업히세요. 병원 가셔야죠. 괜찮다니까. 다행히 발목엔 이상이 없군요. 진맥도 해봤는데 이만하면 건강하신 편이에요. 의사 선생님, 나 자궁 없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조할머니, 왕할머니랑 조금만 대기실에 앉아 계실래요? 알았어. 여기. 조심. 선생님, 왕할머니 말씀대로 진짜 자궁이 없나요? 글쎄요. 진맥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특정 장기에 맥이 안 잡힐 때 자궁이 없나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할머니의 맥은 또렷하게 잡히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예, 감사합니다. 저 의사 가짜다. 의사 잘 본다. 맞아. 중국 의사 최고야. 그치? 맞아.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자. 배고파. 김가 학생도 가서 같이 밥 먹고 가라. 경수가 보기에 두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노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녀들은 팔다리에 일본군에게 난자당한 흉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일본군의 정액이 연상되어 우유나 요구르트를 못 먹는 경우도 있다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부의 말이 무색하게 그녀들은 유제품을 즐겼다. 경수는 선배로부터 할머니들을 방문해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 몇 가지를 물었다. 선배, 할머니들 어떤 분이셔? 그 할머니들 다른 정신대 할머니들하고는 달라.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할머니들도 있잖아. 무려 15년째. 근데 왕할머니, 조할머니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독도 영유권 문제를 텔레비전에서 떠들어댈 때도 이 할머니들은 그냥 홈쇼핑으로 채널을 돌린다니까? 참 이상하네. 매스컴에 보도되는 정신대 할머니들은 사회의식이 높은 것 같던데. 하여간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로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또 해방 후엔 50년간 국적 없이 중국 땅을 떠돌았어. 그런데도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셔. 그냥 의심 많고 인색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보통 할머니야. 그럼 내가 주의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정대협에 연락해. 정대요?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말이야. 혹시 밖에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머니들 위안부였다는 거 절대 티내지 말고. 네가 먼저 위안부에 관한 얘기들을 여쭤보지도 말고 고통스러우실 테니까. 일본 얘기에 민감하시니까 말할 때 조심하고. 방문하는 날짜와 시간은 꼭 지켜. 참, 정신대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 알지? 일본군 위안부가 정확한 표현이야. 그리고 또 선배가 강조했던 100만 가지 주의사항들은 도대체 지킬 일이 없었다.
현재 생존해 있다는 위안부 할머니들 중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23명은 어떤 할머니들일까? 자, 이만 가볼게요. 김가 학생. 예? 가면 어떡해. 나 아직도 발목 안 나왔어. 그려. 밤사이에 발목 아파되면은 나 혼자서 어떻게 그냥 자고 가. 밤은 길었다. 경수는 소파에 누워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다. 심심해서 집안 곳곳을 살펴봤다. 이게 다 뭐야? 고량주 병들이잖아? 어디? 모두 빈병이네? 세상에 이걸 다 마셨단 말이야? 거실 베란다에는 커다란 가방이 있었다. 속에 옷가지들이 가득했다. 새 옷과 새 옷 같은 헌옷들은 모두 여성용이었다. 동네 교회에서 가져다 준 모양이네. 이건 또 뭐야? 조할머니 주민등록증이구나. 어디 보자. 1925년생, 발급된 해는 2005년? 그는 밤새 잠을 설쳤다. 아침이 되자 안방에서 왕할머니가 나왔다. 김가, 언제 또 온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오겠습니다, 할머니. 저기, 나 오고 싶은 데 있다. 예? 가고 싶은데요?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장춘장 공원. 예,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거기 모시고 갈게요. 현관문 앞 오늘자 신문 옆에 웬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폐용기 세트가 든 상자의 겉면에 그런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아니, 이게 뭐야? 참,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진짜 이 신문 배달원 어떤 놈인지 정말 보고 싶네. 선배한테서 전화 올지도 몰라. 가만있어 봐. 지금 시간이 토요일 아침 7시, 뉴욕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5시. 선배가 전화한다던 시간이야. 그래, 빨리 울려라. 전화야. 그러나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 소년, 아니 그 청년에 대한 경수의 기억은 늘 싱싱했다. 청년은 왼쪽 뺨에만 보조개가 있던 우문현답인의 여학생을 사랑하게 되었다. 보조개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했던 그녀는 청년에게 호의적이었다. 둘은 친해졌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 보조개 애인 있어. 소문난 캠퍼스 커플이라고. 외교관 아들과 명망 높은 대학 교수의 딸. 야, 둘 다 죽이는 조건이지. 외모는 또 얼마나 출중하냐. 결혼정보회사에서 아마 광고 찍자고 덤벼들걸? 보조개한테 마음 뒀다가 헛물 켠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 학기가 지나갔다. 후배 여학생 하나가 청년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경수 선배, 절 어떻게 생각해요? 전 선배랑 사귀고 싶은데. 후배 여학생의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 청년은 소스라쳤다. 그 다음에는 풀이 죽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10분에 한 명꼴로 마주칠 만한,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평범한, 어디에서도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여학생이었다. 잘생기고 예쁘고 잘 나가는 남녀가 서로 커플이 되듯이 범상하고 보잘것없는 남녀는 또 그런 이들끼리 커플이 되는 것일까. 야, 경수야! 야, 빅뉴스! 야, 보조개가 그 잘난 남친하고 헤어질지 모른대. 아니, 야, 찢어진 게 확실하대. 정말? 그래, 진짜인지 알아보자. 이메일을 보면 확실해지겠지? 자, 보조개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비밀번호가 뭐지? 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한심한 놈. 비열하게 남의 이메일을 엿볼 생각을 하다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그저 그런 놈이 된 거야? 햇살 아래 첨탑처럼 빛나던 재능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야? 청년은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일어난 일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웃지 않던 어머니. 경수야, 네가 딸이라면 내가 해줄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엄마, 나만큼 딸로로 잘하는 딸이 있을 것 같아? 나 엄마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때 어머니는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다. 그녀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했던 자신의 남편에게 가던 길이었을까. 신호등이 깜빡거렸다. 저 골목에서요, 웬 사내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 애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꺾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때 목격자의 진술은 거기까지였다. 청년은 휴학을 했다. 집에서 종일 텔레비전만 봤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남편이 그를 찾아왔다. 경수야, 미안하구나. 아버지, 2년 만인가요? 그새 머리가 하얗게 새셨네요. 엄마 일은 정말... 엄만 그날 어디로 가시는 중이었을 것 같아요? 통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간 거 아닌가요? 아닐 거다. 아닐 거야. 다 오해야, 오해. 오해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이라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년은 알 도리가 없었다. 용서는 쉬웠다. 누군가의 말 맞다나 어려운 것은 잊어주는 것이었다. 장충당 공원은 노인들 천지였다. 경수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찰이 할머니들의 목에 잘 걸려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할머니, 왜 여기 오자고 하신 거예요? 아니, 저 할머니 속상한 일 있으세요? 꼭 입에 앞정을 하나가득 담고 있는 표정이네요. 저 노인네, 왜 고향인 줄 알아? 중국 들어가려고 하니까 양녀가 오지 말라했다. 딸 나쁘다 나빠. 고생을 키웠는데. 예. 근데 왕할머니, 뭐 찾는 거 있으세요? 아이고, 됐다. 저기 노인네들 있다.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 되시오? 아이고, 왜요? 나 이제 80줄이요. 아이고, 그럼 아시겠다. 1939년에 저기 있지 않았어? 그저 사당 말이요. 그 6.25 때 불탔지. 그 터가 지금 저 신라 호텔 자리잖아. 예? 사장이 아니라 절 말이야. 절. 있었어. 그 왜 방문사라고 그 외놈들이 세운 절이 하나 있었어. 맞아요. 있었잖아 거기. 왕할머니는 할아버지들에게 동서남북 어딘가를 끊임없이 가리키며
67년 전의 지형도를 기억 속에서 복원코자 했다. 얼마 후 노인들과 헤어져 걷던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뇌까렸다. 나 여기서 끌려갔다. 외놈들한테. 나 10시생이다. 그때 여기 오지 않았으면 안 끌려갔다. 67년 전 그날 소녀가 옆집 아저씨한테 속아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또래 소녀들과 함께 옷보퉁이 하나씩 끌어안고 두 줄로 서지 않았다면, 그래서 남모르는 사내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지마. 오지 마라.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한 소녀가 검은 통치마에 하얀 면적삼을 입고 공원으로 달려왔다. 선이 고운 이마에 입술이 붉은 아주 예쁘게 생긴 13살 소녀였다. 오지마. 오지 마라.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아이고, 숨차. 나 아빠 없다. 숨차다. 이놈들이 내 아빠도 떼내고 공팥도 드러냈다. 아니, 도려냈다. 아니, 전엔 자궁이 없다고 그러시더니. 근데요, 한의사가요, 할머니 자궁 있대요. 아이, 자궁 없다. 진짜다. 할머니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콩팥도 있으실 거예요. 허파도 물론 있고 말고요. 허파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죽어? 나는 죽는 것보다 더하다. 죽는 것보다 더해. 이렇게 살아서 뭘 한다. 김가야, 너 안다. 나 아파 없다. 자궁 없다. 나 중국 간다. 내 딸 있다. 나도 간다. 내 아들 있다. 며느리도 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과거 몰랐다. 우린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 부모, 형제도, 자식도, 친척도 없고, 말도 통하지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선배가 알려준 주의사항들은 이런 순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수는 우유팩의 상단에 찍혀있는 유통기한을 노려보았다. 모든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선배, 잘 지내지? 선배 전화 왜 안 했어? 기다렸는데. 선배, 과거와는 결별했어? 설마 그 자식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선배, 보고 싶다. 건네지 못할 안부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자판 두드리는 소리처럼 한꺼번에 튀어올랐다.
아침이 밝아왔다. 경수는 이메일에 그녀가 듣고 싶어할 얘기를 쓰기로 했다. 선배, 나 할머니들 잘 찾아뵙고 있어. 한 달에 2번씩 목요일마다 꼬박꼬박 잘 가고 있어. 여기까지 쓰고 말문이 막혔다. 순간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지? 아, 맞다. 시분! 건물을 막 빠져나가려던 배더른의 앞을 날쌔게 가로막았다. 도주로를 차단당한 채 어깨를 움츠리는 이는 뜻밖에도 아직 애티가 가시지 않은 소년이었다. 자, 일로 와, 너, 일로 와. 야, 너 도대체 뭐야? 죄송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일로 와, 이 자식, 일로 와. 너? 이 소년이 바로 2년 전 자신의 어머니 차 앞으로 뛰어든 자전거 위의 사내아이란 것을 한참 후에야 알아보았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참, 정말 감동적이잖아. 진짜야. 동화책 같은 데나 나올 얘기라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날 찾아올 생각을 다 했니? 햇반을 데우고 3분 미역국을 끓였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그가 먹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햄과 소시지밖에 없었다. 경수는 결국 김치 하나만 내놓았다. 야, 국그릇이 너무 크지? 아니요. 밥그릇이 너무 작아요. 에? 우문현답이네. 너 햇반 하나 더 먹어. 네, 고맙습니다. 배고팠는데. 아차, 메일을 쓰다 말았네. 근데 선배, 인간은 왜 가끔씩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지? 소년의 좁다란 어깨 너머로 달력에 건너다 보였다. 목요일까지는 꼭 5밤이 남아있었다. 김미월 소설 유통기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위훈, 나지형, 이경자, 박영재, 이지환, 차진욱, 주재규, 방우호, 심승한, 이승주, 이병용, 김석환, 백승철, 장민혁, 전지원, 김희진, 박지윤, 음악 손지명,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작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미월 선생님. 네. 경수가 그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회상할 때요. 자신을 이제 소년이다, 청년이다, 또는, 작품에 그렇게 묘사를 해요. 어머니는 그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내 것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예, 그 거리에서 확보되는 어떤 객관성 같은 것들을 이 소년 경수에게 부여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픈 것도 덜 아프고 뭐 슬픈 것도 덜 슬프고 그러면 조금 더 담담하게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3인칭으로 썼습니다. 네. 왕할머니는 장충당 공원에서 자기 과거를 만납니다. 경수는 배달부 소년과 식사를 합니다. 뉴욕으로 간 선배에게 또 메일을 씁니다. 이런 교차들을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롭게 우리가 이해하기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할머니가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할머니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그 왕할머니가 장충당 공원에 가서 결국은 그 경수에게 예전에 여기서 끌려갔다 이걸 털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허파도 없고 뭐 신장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우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씩씩하고 평범해 보였던 이 할머니에게도 결국은 치유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대단원의 장이 이 장충당 공원이었던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겠군요. 그 경수가 신문 배달 소년과 함께 밥을 먹고 또 뉴욕에 있는 그 짝사랑한 선배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은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남인 것처럼 서술했던 그 소년의 이야기가 경수 자신이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소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뭐 읽는 사람 또는 드라마를 접한 사람에게도 물론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런 글쓰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겪었던 시대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것을 목적으로 쓴 글 같지 않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작가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계획하고 또 꿈꾸는 것일까, 이런 호기심을 자아내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직설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작품을 어떻게 써나갈 계획이신지 등등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화책들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 중에는 읽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책과 나만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희열이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컸거든요. 네. 예, 그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위안 같은 것들을 저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작품, 어떤 주제, 어떤 소재, 어떤 구성을 고집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읽고 조그만 위안이나 조그만 기쁨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독자분이 그런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네, 건필하시고 많은 작품 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네네네네 치킨 포장부터 맛이 가득해 신선해요 맛있어요 정성을 담아 네네 치킨 네네네네네네 치킨 행복치킨 네네네네네네 치킨. 이 소설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모든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네. 위안부 할머니에게 있어 자신의 이 과거의 상처라는 게 유통기한이라는 게 어찌 있겠습니까? 아물기 힘들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 삶과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면을 갖고 가게 됩니다. 오늘 작품도 그런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상희,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